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벌써 세 번째 경고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 금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거든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40.9%,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자, 5월 수출 실적도 무려 45.6% 폭등세가 나타나는데 그 상승세를 6월에도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수출 업종이 지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오랜 기간 침체받았었던 석유 기업까지도 지금 호황 사이클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도 성장세는 지속해서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는 거예요. 자,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2021년 연간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4%로 상향 조정됐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제 전망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까지도 이 3%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금리 인상이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실해진 거예요. 자, 더불어 물가 관련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수입 물가가요,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4월 달에 마이너스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전월 기준으로. 그런데 플러스로 전환됐던 거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 품목별로 좀 살펴보잖아요. 공산품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그리고 제1차 금속 제품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은 100% 인상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원달러 환율이 좀 낮은 수치, 워낙 강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해 폭등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연계될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난 수치가 나왔어요. 무려 5%가 나왔습니다. 자, 높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4.7%까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아마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었죠. 자,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3년지도 아니에요. 거의 30년 가까이의 최고치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뜨거웠습니다. 자, 이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6월 21일 날 발표되는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에는 5.6%가 나왔었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거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 쉽지 않겠다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6월 21일 날 발표되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시장 전망치는 5.2%인데 중국이 9%를 찍었어요. 게다가 유가가 이번 달 들어서 70달러대를 한참 넘어서면서 수요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2차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통화정책에서 이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주환은행 총재의 한국은행 창립 72일주년 창립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자, 내일이었는데 창립 기념일은 오늘 잡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의 신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왜?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이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이다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기념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금융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추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0.5% 기준금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위험 추구 성향 확대, 그리고 자산 가격의 과열, 자산 불평등과 민간 부채 증가의 동반,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에 부작용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 대응 정책들을 금융,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자, 여기에 이주환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5월부터 바뀌었거든요. 왜 5월부터 바뀌었을까요? 쇼킹 부동산을 여러 번 강조드렸죠. 5월 4일부터 시장이 바뀔 것이다. 왜? GDP 성장률과 물가 지표가 5월부터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로, 눈에 보이는 지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지표가 잘 나왔다고 바로 금리 인상하지는 않고 어떻게 진행을 하냐? 앞으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올린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나온 성장률 지표와 물가 지표를 얼마나 더 지켜볼까?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최소 1분기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보낸 세 번째 신호예요. 자, 첫 번째 신호는 5월 27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금통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간담회에서 첫 연내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놓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아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연내 절대 못 올린다, 내년에 올린다,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신호를 발표한 거예요. 언제? 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2번 올리는 거는 긴축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또한 오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증권가에서 못 알아먹으니까 3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 다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된다 했습니다. 키움증권만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키움증권에서는 아마 과거에 1.25%였던 기준금리 실효안이었을 때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여전히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의 저금리는요, 과거의 실효안 수준과 다르게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낮춘 특수한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과열과 상관없이 그냥 정상화를 돌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증권업계에서 올해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자, 어찌됐든 현재 유력한 시기는 10월 또는 11월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11월을 유력하다고 봤는데 지금 11월도 만만치 않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7월이나 8월쯤에 이제 한번 소수 의견 나오고 9월에 쉬었다가 10월에 그 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한번 하면은요, 1.25%까지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비상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의 주된 요인은요, 금융 불균형 우려예요. 저금리의 부작용들이 자꾸 부각되니까 자산시장 쏠림, 자산시장 불평등, 또한 가계부채 확대 등의 미래의 불안 요소가 싹트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물가 불안에 따른 인상은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가 불안, 현재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그 물가 불안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2021년 하반기에 2.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2% 정도 달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연율을 볼 때는 물가 불안 상황은 아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문제는 3분기하고 4분기에 2%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3분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정말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두 차례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3분기 때 한 번, 4분기 때 한 번. 왜? 저금리의 부작용 때문에 안 그래도 정상화 시키려고 그랬는데 물가 불안까지 가속되네? 그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 우려에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 코스닥에서도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지금 주식시장 금리 인상 우려에 끄떡없는 거, 부동산도 그러면 큰일 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